선생님이 아까 전에 너네 그 유튜브 중에서 그 샤 스튜디오라고 혹시 아니? 샤 스튜디오라는데 알아? 여기? 이거 혹시 무슨 기운지 아니? 맞아, 서울공대이거든. 그래갖고 샤 스튜디오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 그러니까 서울대생들끼리 자기네 대학교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갖고 뭐 정말 서울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전교 1등을 했었나요? 뭐 이런 거. 서울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토익이 만점인가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 답을 던져주는 그런 거거든. 선생님이 오해하고 있었던 게 하나 있어서 그거에 대한 얘기 짧게 좀 해주고 갈게. 어디 있게 나왔냐면 음대랑 미대, 서울대 음대생 미대생들이 어떻게 하는가. 선생님 생각에 솔직히 그러니까 선생님 제자 중에 한 명이 서울대 체대를 한번 갔던 적이 있었어. 근데 전문적인 체육을 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 애는 아니었고, 사실 뭐였었냐면 공부를 하고 있던 학생인데 신체 조건은 되게 좋았어. 선생님만큼, 선생님보다 날씬하고 운동도 되게 잘하고 그랬는데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해서 수능을 봤을 때 400점 만점에 389점? 11점이 깎였어. 11점이. 그러니까 엄청 잘 봤지. 근데 솔직히 그 점수는 서울대를 못 가. 아이러니하지만 389점인데도 서울대를 원래 못 가. 그래갖고 얘가 이제 딱 수능을 봤는데 389점이 나왔는데 서울대는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는 막판에 이 점수로 합격을 할 수 있는 서울대의 과가 뭐가 있을까 찾아보던 중에 걸린 게 체대야. 그래갖고 체대를 가야겠다 생각해서 수능을 보고 급하게 한 보름 조금 넘는 시간, 한 17일 이 정도 됐던 것 같아. 그 체육 실기 시험 볼 때까지 18일 동안 그 체육 입시학원 있잖아. 거기 가서 18일 동안 미친 듯이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때 이제 서울대 음대체대 혹은 미대 이런 예체능 쪽의 점수가 다른 탑과에 비해서 많이 낮다 정도만 알고 있고, 그리고 뭐 그 외에 소식은 정보는 사실 몰랐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랬거든. 근데 이 영상이 올라왔길래 한번 봤단 말이야. 그래갖고 얘네들 얼마나 서울대를 얼마 차이 나길래 걔가 그때 합격과라고 얘기했을까. 근데 선생님 진짜 깜짝 놀랐거든. 389점이 합격은 되는데 안정권은 아니더라고. 선생님 그것들이 되게 놀랐어. 그래갖고 얘네들한테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 고등학교 때 내신이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엔 아무리 서울대라도 그렇지 한 2, 3등급은 나오지 않을까? 뭐 이 생각했단 말이야. 2, 3등급 되는 애들 중에서 음악도 잘하고 뭐 미술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는 애들이 뽑혀가지 않을까? 그랬더니 얘네들이 저는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러는 거야. 깜짝 놀랐어.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대. 수능 때 어떻게 나왔어요? 그때 수능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렇게 못 본 것도 아니야. 뭐 다른 애들이 말한 것처럼 그 서울대 우리가 보통 합격만을 말하는 애들이 최근에 서울대 합격한 애가 올해하고 이제 작년에 이틀 2년 연속의 성적권을 보면 작년에 합격한 애가 맞은 점수가 마이너스 8점. 마이너스 8점을 맞아서 서울대 경영학과를 갔고, 올해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또 갔는데 올해 간 애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영어에서 마이너스 된 거라서 별 의미가 없어 사실. 그리고 수학에서만 4점 깎였어. 그래서 서울대 갔거든. 음대 미대는 난 그래도 한 20점 차이 날 줄 알았어. 한 380점에서 370점 이 정도가 이제 갈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야. 걔는 점수 거의 비슷해. 380점대 후반은 가야 돼. 그래야지 음미체를 간대. 그래갖고 고등학교 때 내내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고, 그랬더니 옆에 내가 난 전교 2등 한 적도 있는데 이러는 거야. 둘 다 재수없기 매한가지인데 둘 다 재수없기 정말 매한가지거든. 그러니까 그럼 항상 전교 1등 하셨겠네 옆에 있는 분도. 이러니까 아니요 전 2등 한 적도 몇 번 있어요. 그리고 그 실기를 같이 해야 되잖아. 얘네들은 이제 공부뿐만 아니라 실기를 해야 되는데 실기는 얼마만큼 했어요 했더니 실기를 미술하는 애는 하루에 14시간씩 그림을 그렸대. 그래갖고 그 물감 있지, 내가 그 샀을 때 포스트 물감 이런 거를 한 통을 하루에 다 쓴대. 그래갖고 그 예체능 쪽 계열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좀 편견이 있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소모되는 물건들이 워낙 많다는 거야. 워낙 많이 그리고 해야 되니까. 대신에 음대 쪽은 아무리 서울대 음대를 가고 싶다 하더라도 목을 아껴야 되니까 노래를 계속 14시간 동안 부를 수는 없대.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시간은 한 2시간, 3시간 이 정도인데 대신에 이제 나머지 시간은 뭐 했냐 했더니 피아노를 친다던가 악기를 연주해 본다던가 이러면서 계속 그 감을 잃지 않고 곡을 해석하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갖고 방학 때 이제 이 겨울 방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겨울 방학 때 뭐 했어요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다들 공통점이 뭐냐면
겨울방학 진짜 중요한 기간이죠.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다들 뭐 그중에는 이제 얘네들도 있고 다른 학생들도 나왔어. 뭐 경영대생 아니 무슨 공대생 이런 사람 다 나왔고 하는데 한 공통점이 뭐냐면 그 문과나 이과나 할 거 없이 다들 아침에 일어나서 도서실 가고 온종일 공부하다가 저녁에 한 12시 1시 정도에 자고 그 생활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되게 심플해 그냥. 음대 미대 이런 온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림 그리기 시작해서 저녁에 교회에 나오면 뭐 그러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명이 되게 독특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여자 갑자기 한숨을 이렇게 푹 쉬면서 우리 엄마는 내가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했대. 되게 독특하지 엄마도. 왜 이게 힘들어 하니까 자꾸 공부하면서 집에서 짜증을 냈나 봐. 힘들어하니까 엄마가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대. 그냥 너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애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화장 다 하고 주말 평일날도 방학도 평일날도 화장 다 하고 그리고 나온대. 그리고 도서실 가서 공부한대.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고 노느라 힘든 척을 한대 엄마한테. 아 얘들 노는데 되게 짜증나게 한다고 이러면서 엄마한테 공부하다 힘들어서 엄마가 승질낸대 막. 그래갖고 자기는 오히려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엄마가 공부하지 말라는 걸 속이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갖고 야 여긴 진짜 인간이 가는 데가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를 시간표를 딱 보면서 느끼는 게 야 우리 애들이 이렇게만 살고 있으면 우리 애들도 서울대 갈 것 같은데 그지? 안 그래? 다들 이렇게 살고 있어? 계획표를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표를 짜고 지키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안 지킨다고 자꾸 무의미하게 선생님한테 혼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종이에 그냥 쭉 제출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너희가 계속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채훈이는 꼭 선생님한테 나중에 꼭 갖다 주고 이름을 지금 안 써놨는데 예림이하고 우리 선희 같은 경우는 오늘 금요일이잖아. 둘 중에 한 분은 학원 끝나고 10시 반부터 수학 숙제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고 또 다른 한 분은 수학 숙제 같이 하시려는 모양이네. 근데 이 친구는 이 다른 친구 이름 안 써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는 10시 45분 정도에 선을 거놨어. 그러니까 15분 정도 더 걸리나 봐. 아 예림이야 이게. 수학 숙제 하겠다고 오늘 다 생각하고 있었어. 집에 가서 숙제 열심히 해. 알겠지? 그리고 내일은 몇 시에 일어날 거냐면 내일 아침에 다들 한 명은 9시에 일어난다고 계획을 했고 한 명은 8시에 일어난다 계획을 했어. 예림아 8시에 일어나겠대. 선혜도 9시에 일어났는데 9시에서 조금 더 땡겨보려고 노력은 해봐. 왜냐면 많이 땡겼어? 좀 더 땡겨봐. 알았지? 9시에 일어나는 게 행복함을 느끼면 안 돼. 알았어? 그래갖고 이렇게 일어나서 선혜는 30분 만에 남는 숙제를 시작하겠다고 얘기했고 예림이는 30분 만에 한자 성어를 외우기 시작하겠다고 계획을 짰어. 내일 아침에 뭐 해야 한다고? 한자 성어 해야 한다고? 이 계획 자체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 뭐 비난받거나 비웃음 받을 만한 내용이 아니야. 근데 자신이 이제 생활을 돌이켜 봤더니 당당하지 못한 거지. 당당하지 못하면 당당하게 바꿔내. 이렇게 남사시럽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요거 마지막으로 하면 하고 이제 수업할게. 너희들이 가고 싶은 그 대학교 그게 서울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맡고 싶은 등급 4%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잔소리 좀 넣어야지. 잠깐 이렇게 띄워놓고 하면 편집하기 편하거든. 이 4%라는 수치에 대해서 너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면 좋겠는 게 4%는 얘들아 원래 흔한 수치가 아니야. 애초에 흔한 수치가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한 반의 인원이 30명이었을 때 4%는 1.2명에 해당해.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네가 얘처럼 행동한다는 얘기는 나머지 애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애가 없다는 걸 의미해. 이 말 무슨 말인지 하겠어? 따라서 선생님이 지금 14시간 공부해? 혹은 너네 계획표 요거라도 지켜.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좀 뜯어보면 14시간이 안 나올 거야 지금. 왜냐면 중간중간 쉬는 시간도 분명히 있고 그지? 그리고 선생님도 수업할 때 뭐 이런 잔소리 저런 잔소리를 만약에 공부 시간에서 뺀다고 가정한다면 그렇지? 14시간씩 안 나올 건데 아무튼 이렇게 짠 계획표만으로 사는 것도 되게 흔치 않아. 문제는 이렇게 계획표를 짜놓고 이렇게 안 살고 있으면서 뭐라고 착각할 때가 있냐면 내 주변 어디를 보더라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중3은 없어요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가 만약에 그렇게 행동하면은 주변에 당연히 없어야 하고 네가 만약에 29명에 속해져 있다 하더라도 이 한 명이 보이기보다는 나머지 28명이 보일 거야. 그러니까 너처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애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그 사람들이 바라는 목표는 어디냐면 서울대는 뭐 상위 1% 이 정도 되니까 걔는 논외로 치고 넌 최소한 1등하면 맞겠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계획표 못 지켰으니까 필요 없어. 에이 이번 선생님이 짜오라니까 대충 일단 찍찍하고 갖다 주자 이게 아니라 일단 처음에 짰으면 지켜보려 노력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욕심을 내서 발전시켜보려 해야 돼. 아시겠어? 안 그러고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던져버리고 에이 몰라 헤헤 이러고 넘어가고 있으면 너는 여기에 속해져 있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선에는 오답 정리도 잘해왔네. 이거 선의 거지? 오답 정리한 거 아닌가? 예림이 거는 하나 있으니까. 자, 예림이 선에 오답 정리 여기다 했어? 집에 가서 오답 정리하면서 되게 분했겠네. 내가 이걸 왜 못 풀었지? 말하면서. 아우 또 옆 동네 신났네. 저 쾌락의 도시 국어 수업. 애들이 수학 수업 듣다가 받는 스트레스를 국어 수업 가서 풀잖아. 그지? 띠리리리 노래도 틀어주고. 자, 우리 수학 스트레스 풀어봅시다. 더 쌓일라나? 자, 마지막 얘기를 이제 시작할 건데요. 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 돼요. 두 가지만. 하나는 세 직선의 위치 관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교점과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 두 가지 얘기만 하면 되는데 두 개가 앞에 거 조금 괜찮은데 뒤에 게 조금 누지해질 수 있어서 혹시나 시간이 조금 오버될 수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세 직선의 위치 관계부터 가봅시다. 얘는 대괄호를 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문제에서 보여주는 아이디어 중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직선의 위치 관계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우리 역시 또 생각해 보자고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의 직선 이렇게 있음, 두 번째 직선 이렇게 있음, 세 번째 직선 이렇게 있음. 에휴, 그쵸? 네. 세 직선이 하나도 안 만나는 경우가 있겠네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요, 만나지 않는다 혹은 평행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전에 너희한테 해줬던 얘기 중 대수적인 것과 기하적인 걸 연결시켜 보자라는 입장 생각해 보시면 잘 봐. 현재 여기 있는 이 새끼는 x와 y에 관한 1차식, 얘도 x에 y에 관한 1차식, 얘도 x에 y에 관한 1차식이야. 그럼 현재 이 상황을 대수적으로 잠깐 표현해 보시면 이런 상황이다. ax 플러스 by는 c, px 플러스 qy는 r, mx 플러스 ny는 뭐 l 이렇게 된 상황이야. 그죠? 여기까지 아시겠어? 그러면 학생들의 가장 크나큰 착각 중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면 해가 존재해라는 착각을 갖고 있어서 이게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세 개로 늘어나면 되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이 있어 없어? 없어. 무슨 말이겠어? 여기까지 됐어? 얘는 지금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은 세 개나 줬는데 이 세 개 식을 아무리 연립해봐야 나오는 근은 없어. 여기까지 아시겠어? 두 번째 상황은 뭐가 있을 수 있냐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하나의 직선이 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하나의 직선이 있고요. 선생님 만나는 점의 개수를 늘려가면서 정리할 거예요. 마지막 직선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가장 위에 있는 상황은 만나지 않는다 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서 만납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다시 이 생각만 또 첨부해서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얘네 역시 지금 세 개의 직선으로 표현한다면 얘는 근이 있는 상황입니까? 없는 상황입니까? 근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점의 x좌표와 y좌표는 여기에 대입해도 여기에 대입해도 여기에 대입해도 다 성립할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세 번째 상황. 교점이 두 개 나오기를 어떻게 위치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있고 두 번째 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세 번째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몇 개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겠죠. 오케이? 그럼 또다시 짧게 질문, 짧게 대답. 야, 얘들아. 현재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근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그치? 왜 안 나와라고 하시면 우리가 이 세 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것을 근이라고 했을 때 이 점은 얘네 둘은 만족시키는데 녹색을 못 만족시키고 얘네 둘은 만족시키는데 흰색은 못 만족시켜. 즉 세 직선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점은 여기 있어 없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오케이? 자 그럼 네 번째 또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의 직선은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의 직선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만나는 교점은 몇 개 나옵니까? 3개가 나오게 되는데. 그죠? 얘 역시 근이 있어요? 라고 물으시면 근은 없어요. 그러겠죠? 어떤 점도 이 세 점 중에 어떤 점도 세 직선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각각 2개씩 쌍을 짓긴 해주지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한테 묻는 마지막 질문. 이렇게 만약에 미지수는 2개고 식을 3개 줬을 때 근이 구해질 가능성이 클까? 안 구해질 가능성이 클까? 안 구해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만 딱 근이 구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얘네들 연립하기가 더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나 우리가 지금 묻고 싶은 건 거기에 대한 근의 개수나 이런 걸 파악하고 싶은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문제 내에서 세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이용해 먹냐면요. 정확하게 얘네들을 구분하면서 이용해 먹어요. 얘와 쟤네들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얘는 삼각형이 만들어진다고 그러고요. 얘네들은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만약에 문제에서 너희들한테 세 직선을 줘놓고 그 세 직선이 삼각형이 만들어져 라고 하시면 이렇게 만나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거고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라고 하시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 세 가지 다 따져봐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첫 번째 행위는 뭐냐면 세 개의 직선이 다 기울기가 똑같다. 세 직선 중에서 2개가 기울기가 똑같다. 세 직선이 다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걸 통해서 세 가지 케이스를 빠르게 구분해내기 시작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런 아이디어를 쓰고 있는 게 누구시냐면 그런 아이디어를 쓰고 있는 게 37번 문제예요. 37번 문제를 가볍게 풀어봅시다. 자, 37번 문제 보시면 세 직선이 있는데 3x 플러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하는 직선 하나, 두 번째 x 플러스 y 그리고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직선 하나, 마지막으로 a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직선 세 가지를 주셨어. 이 세 개 직선을 주고 난 다음에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모두 구하래. 자, 그럼 아가들아 생각.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생각해 봤더니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 총 세 가지 상황이었어. 그 세 가지 상황을 다시 구분해 보면 세 직선이 평행하던가 세 직선 중에 두 직선이 평행하던가 마지막으로 세 직선이 기울기가 다 다르다고 한다면 한 점에서 만나던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그래서 내가 얘네들 탕 봤더니 일단 다이렉트 하나 보이는 건 이 두 직선은 기울기가 같을 리 없어. 그치? x 앞에 y 앞에 개수비가 일단 다르기 때문에 저 두 직선은 기울기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세 가지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상황은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가능성이 생기냐면 여기 있는 얘는 기울기가 아직 안 정해져 있으니까 얘와 얘가 기울기가 같아 버리던가 아니면 얘와 얘가 기울기가 같아 버리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겠지. 그리하야사 첫 번째 a로서 가능한 값은 a분의 1이 1분의 1이다. 즉 a가 얼마다? 1이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두 번째는 얘하고 얘가 기울기가 같아져도 역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a분의 3은 1분의 1이다. 따라서 a가 3이 되어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기울기가 다 다르다 하더라도 어디서 만나면? 세 직선이 하나의 점에서 만나면. 그러면 얘네 둘이 만나는 점에서 저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을 구한 뒤에 그 점을 얘한테 갖다 대입했을 때 역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겠지.
이해하시겠어? 결국에 얘네들을 연립할 건데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 있는 식 뺐더니 3x에서 x 빼니까 2x고 y는 사라질 것이고 마이너스 2 남고 넘기니까 플러스 2지. 따라서 x는 얼마? 1. 위에 아래 아무데나 갖다 집어넣으셨더니 1 집어넣었더니 y는 얼마? 1. 아, 그 얘기인 즉슨 이 세 번째 직선이 만약에 1,1을 지나도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삼각형이 만들어지겠구나. 그래서 1, 1 갖다 집어넣으시니까 a 더하기 1 더하기 2는 얼마? 0.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 되어도 역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문제 보시면 이걸 이루지 않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모두 구하세요 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단다.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항등식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점 발달하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m의 값만 딱 갖다 놓고 그죠? 길게 관계없이 어떤 점을 지나는가 이렇게 묻기 시작했잖아. 이걸 좀 더 발전시킨 거야. 어떻게 발전시키냐면 우리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내가 만약에 문제를 보고 있는데 어떠한 상황이 되냐면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 K값에 관계없이 다음 식이 성립할 때 이런 말이 있었어. 아이고. 이딴 식을 하나 딱 준 거야. 그럼 아가들아 순차적으로 한번 따져볼게. 순차적으로. 내가 이 식을 딱 보고 있으니까 K 값에 관계없이 다음 식이 성립한다고? 근데 이게 뭐지? 라고 보니까 X가 몇 차? 1차. Y가 몇 차? 1차. 그렇죠? 그럼 얘는 X와 Y에 관한 1차식이기 때문에 난 얘의 생김새를 어머 직선이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죠? 여기까지 됐어? 직선이네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그럼 직선 어떻게 생겼지? 라고 고민하고 있다 보니까 못 그리겠어. 왜? K가 뭔지 몰라서. 오케이? 그래가지고 직선이긴 직선인데 K가 뭔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도 하고 있던 차. 또 문제에서는 더더군다나 K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어. 그래? 그럼 K를 일단 묶어봐야겠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얘를 전개한 뒤에 K로 다시 재정리했어. 오케이? 그랬더니 여기서 X 나오네. 여기서 2y 나오네. 그리고 여기서 3 나오네. 그리고 K로 묶였네. K 없는 것들은 저 앞에서 2x 나올 것이고 여기 뒤에서 마이너스 3y 나올 것이고 그다음 플러스 5 나오고 0 됐네. 사실 위에 있는 식과 아래 있는 식은 똑같은 식인데 의미가 조금 달라. 주인공이 달라진 거지. 위에 있는 식의 주인공은 XY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인지가 됐었는데 밑에 있는 식의 주인공은 K이기 때문에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야. 얘가 막 바뀌고 있는 거야. 정신없이. 1, 2, 3, 4, 5, 6, 7, 8, 9, 10 막 이러고 있어. 얘 좀 닥쳐! 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돼? 0이 되셔야 돼. 기껏 K 닥치게 했더니 얘가 갑자기 나는 사실 7이었어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도 뭐 해야 돼? 닥쳐! 라고 하면서 0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 그랬더니 내가 어떤 조건식 두 개를 찾게 되냐면 x 더하기 2y 플러스 3은 0이라는 식 하나와 두 번째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5는 0이라는 식이 나와. 어머 그런데 선생님 지금 노란색으로 써드린 이 두 개가 뭐야 또다시? 직선이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얘를 노란색 직선으로 그리시고 내가 얘를 주황색 직선으로 그린다고 쳐봐. 노란색 직선이 이렇게 쫙 있고 주황색 직선이 이렇게 쫙 있는데 자 아까도 이 생각 여기 봐. 여기는 점이 하나 있어. 오케이? 이 점은 노란색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노란색 방정식은 0으로 만들어줄 수 있지만 이 점은 주황색 방정식은 0으로 못 만들어. 이 말이셨어? 마찬가지로 이 점은 주황색 방정식은 0으로 만들어주지만 노란색 방정식은 0으로 만들 수가 없어. 근데 내 목적은 노란색도 0이 돼야 되고 주황색도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점은 어디냐면 교점이야. 이해하셨어? 이 점은 얘도 0으로 만들고 얘도 0으로 만들어. 이해하셨니? 그래서 내가 이 교점에 x좌표와 y좌표를 갖다가 대입하게 되면 k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항상 성립하고 이 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뜻은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고 직선의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 직선 위에 이 점이 있다는 얘기야. 이 말 아시겠어? 다시 천천히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점을 여기와 여기 대입하면 만족할 것이고 그 얘기의 뜻은 각각을 0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k값에 관계없이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고 k값에 관계없이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를 얘 입장에서 해석해 보시면 k값에 관계없이 이 직선이 만족한다는 얘기가 되고 직선이 만족한다는 얘기는 그 직선 위에 점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이 파란색 점은 어디 위에 점이냐면 최종적으로 얘 위에 점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여기까지 되셨니? 자 그럼 위에 써져 있는 말을 해서 다시 한번 가보자. 두 직선이 의미하는 건 얘네 둘이야. 두 직선의 교점이 의미하는 건 파란색 점이야. 오케이?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의미하는 건 이셴키야. 됐어? 여기가 3팝 됐어? 자 우리는 그 상황이 이해가 됐으면 알맹이를 쏙 빼먹자고. 어떻게 빼먹을 수 있냐면 여기 이제 지울게 밑에 자 두 직선이 있다 있어야 되니까 우리 첫 번째 직선을 동그라미 두 번째 직선을 세모라고 할게. 오케이?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네들을 더할 건데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한테 k값을 곱해서 더했더니 걔가 0이 되게 되면 직선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봐봐. 두 직선의 k값에 관계없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오케이? 이게 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져버리냐면 여기에 내가 직선만 넣는다라고 말한 적 없잖아. 우리 앞으로 방정식을 하나 배울 때마다 원을 배우게 되면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때로는 원과 직선을 갖다 집어넣은 다음에 원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구하는 게 가능해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제일 귀여운 기본형 점 따위 하나를 넣었는데 이번엔 거기서 발전해서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문제를 풀 건데 39번 문제부터 봐봐. (39번) 문제를 선생님이 처음에 이거 쓰지 말고 여기 봐봐. 두 직선과 두 직선의 교점과 2,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지. 두 직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2x-y 플러스 6은
0이라고 하는 직선 하나와 두 번째 직선은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을 주고 난 다음에 이 두 직선의 교점과 그 다음에 2,3을 지난다. 오케이? 이걸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됐니? 가장 베이직하게 푸는 건 이거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직접 구해버려. 그럴 수 있지.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한 다음에 점 하나, 점 두 개 있으니까 두 점만 있으면 직선의 방식 구할 수 있지. 이해하시겠어?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단다. 아시겠니? 근데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추가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야.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만들어줘. 아, 이거. 그래서 그 과정을 스킵하겠다는 거야. 그럼 잘 봐. 내가 여기 있는 이 새끼와 여기 있는 이 새끼를 각각 동그라미와 세모로 따버려. 그런 다음에 가로치고 2x-y 플러스 6 더하기 3x 더하기 2y 마이너스 5라고 쓰시고 는 0을 만드는 거야. 단순히 더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에 k를 갖다 붙이는데 여기에 갖다 붙일 수도 있고 여기 갖다 붙일 수도 있어. 그건 너네 자유야. 그리고 꼭 k가 아니라 m 갖다 붙여도 상관없어. 난 여기다 붙일래 k. 그러면 현재 이 모습을 해석했을 때 이런 뜻이 되겠지. 이게 0이 되고 6게 0이 되면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데 그러면 걔는 뭐가 되냐면 전개해서 재정리해 봤을 때 x가 1차, y가 1차니까 직선을 만든 시간이야. 즉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게 딱 요거야. 난 마지막에 뭐만 결정해 주면 되냐면 k가 얼만데만 결정해 주면 되는 거야. k가 얼만데. 그 k를 만족시키는 값을 찾기 위해서 이 점을 지난다는 걸 갖다 대입하시는 거야. x자리에 2, y자리에 3을. 봐봐. x자리 2대 뺐더니 4 마이너스 3 플러스 6 더하기 k. 여기는 x자리 2대 빼니까 6 더하기 6 마이너스 5는 0이다를 만족해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k 값은 와우 7k고 여기가 7이지. 그럼 넘어가니까 k가 얼마? 마이너스 1인 걸 잡아내셨지. 이해하셨어? 그렇게 k 값이 결정되고 나면 남아있는 건 정리했더니 직선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따라서 재정리 마저 해보시면 2x 마이너스 3y니까 마이너스 x 하나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y니까 마이너스 3y 있을 것이고 6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11이 있을 건데 이 직선이 바로 내가 찾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2,3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 오케이. 됐습니까? 자, 41번도 한번 가보세요. 이 문제가 선생님이 왜 조심해라 그리고 잘 긴장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워낙 많은 방면에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41번도 보시면 직선 하나 주셨대. 그죠? 직선 어떻게 주셨어요? 라고 봤더니 2k-1 곱하기 x 더하기 k 플러스 2 곱하기 y 그 다음에 플러스 3k-4는 0이다 라고 줬어요. 지금 현재 얘는 직선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아둥바둥 거린 겁니다. x, y에 관한 1차식. 직선이네. 그러니까 그려볼까? 못 그리네. 왜? k가 뭔지 몰라서.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 옆에 보면 친절하게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 p를 지난다. p점의 좌표 구하라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어떤 상황인지 느낌 빡 오시죠? 아, 나 이거 재정리해야겠다. 그죠? 어디에 관해서?
K에 관해서. K를 갖고 있는 놈들 모아라 라고 하면서 K를 갖고 있는 놈들 싹 다 모았더니 여기에 EX 있고요. 여기에 Y 있을 거고요. 여기에 3 있을 거예요. K 없는 놈들도 모아라 그랬더니 마이너스 X 있을 것이고 플러스 2Y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4가 있을 거라고요. K가 막 바뀌어요. 관계없다는 얘기는 걔가 무슨 값이 들어갈지 모른다 이 얘기잖아. 막 바뀌니까 아 좀 닥쳐 얘가 0이고요. 좀 닥쳐 얘가 0이란 얘기입니다. 상황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이 두 직선의 교점은 얘는 항상 지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빠르게 연립해 보시게 되면 E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이라는 직선은 그냥 두시고 얘한테 2 2배 하니까 마이너스 EX 플러스 4Y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걸 연립해 보셨더니 X 날라가고요. 5Y는 마이너스 5니까 5네요. 따라서 Y는 얼마? 1이요. Y가 1인 것 같다 집어넣었더니 X는 얼마? 마이너스 2. 아, 항상 지나는 점 P는 마이너스 2,1이겠구나. 됐습니까? 마지막 하나만 빨리 풀고 갈게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직선 X 플러스 3Y 마이너스 7은 0의 수직인 직선 방식 구하래요. 수직인 직선 조건 보이고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고 보이시죠? 그 두 가지 한 방에 빠르게 쓸 겁니다. 그럼 일단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까지만 해석하시면 우리가 바로 어디로 다이렉트로 올 수 있냐면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4 3y 마이너스 5 라고 하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플러스 k 곱하기 그 다음에 x 플러스 4y 마이너스 7은 0이라고 하는 직선까지 다이렉트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게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x 플러스 3y 마이너스 7은 0과 뭐한데? 수직한데. 이걸 앞에서 배웠지? 오케이, 이게 됐을까?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이 새끼 재정리할 건데 이번엔 뭘로 재정리할 거냐면 K에 관해서 재정리하는 게 아니라 X와 Y에 관해서. 오케이? 그럼 X에 관해서 정리했더니 4 있을 거고요. 그다음 플러스 KX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Y를 묶어봤더니 3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4KY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솔직히 뒤에 있는 거 안 써도 상관없는데 어쩔 수 없죠. 제가 그냥 써드릴게요. 마이너스 5, 그 다음 마이너스 7K 이렇게 있긴 할 건데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나의 원통 관심은 기울기만 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일반으로 주어졌을 때 기울기 빨리 구하는 방법 x 앞에 개수, y 앞에 개수 곱해서 더했더니 0 되더라. 그래서 얘하고 얘 곱하니까 4 더하기 k 더하기 얘하고 얘 곱하니까 3 곱하기 3 플러스 4k는 0이더라. k값 결정. 이해하시겠어요? 너희들이 오늘 뭘 느끼셔야 되냐면 선생님이 지금 하나씩 증명해드린 그 공식들을 유용하게 써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면서 과정이 스킵되는 거야. 내가 애들한테 꼭 당부하는데 선생님 저는요 문제 풀면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라고 느끼고 있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연산을 느리게 하고 있는 경우보다 뭐가 더 느리냐면 쓸데없는 연산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즉 하지 않아도 되는 덧셈 뺄셈 곱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잡아먹는 거야. 즉 우리가 수학을 제대로 접근한다는 뜻은 내가 그 전에 있던 모든 공식들을 증명해 놓고 걔네들을 이용해 먹으면서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다 되셨어요? 자, 마지막 숙제 공지하고 그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숙제는 우리 교재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교재는 173페이지 50번까지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진도 나가고 있는 책 숙제고요. 그다음에 홈워크 책은 572번부터 591번까지요. 오케이? 그러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마무리합니다. 직선의 방정식 마무리하고는 테스트를 안 봐요. 테스트를 왜 안 보냐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까지 끝내고 테스트 볼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까지 끝내고 테스트 볼 거니까 아마 예상에 다음 주 수업까지 나가면 즉 수요일날 수업까지 나가게 되면 그러면 아마 다음 주 금요일날 정도에 다음 주 이 시간대쯤 테스트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 아시겠죠? 앞에서부터 보지 않고 정확하게 직선의 방식부터 볼 테니까 표정 이쁜 표정 지금 무슨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선생님한테 때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테스트 때는 좀 더 여러분들이 각각 다 의욕을 갖고 동기를 가지시고 꼭
집중하셔서 보시기 바라고. 오케이. 채원이 같은 경우는 만약 다음 주 테스트까지 만약에 못 보게 되면 겁내 짜증나게 될 거야 스스로. 그러지 않게 정말 집중 많이 하시고 이번에 예림이 거만하지 않게 꼭 조심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예, 수업들이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밖에 추우니까 조심히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